자신만의 Hermes 에이전트를 설정하는 명확한 단계별 가이드를 찾고 계셨다면 바로 이곳이 정답입니다. 저는 맷이고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에이전트를 소형 클라우드 서버에서 실행시키고 텔레그램에 연결해서 휴대폰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며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을 부여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에이전트가 자는 동안 스스로 일하도록 예약하는 법도 보여드릴게요. 설정만 다루지 않습니다. 실행 후 실제 사용법, 운영 비용, 보안 설정까지 모두 다룹니다. 영상을 따보면 텔레그램 메시지를 듣고 백그라운드에서 일하며 쓸수록 더 똑똑해지는 에이전트를 갖게 됩니다. 따라 하시려면 코딩 경험이 전혀 필요 없고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서버를 다루기 전에 Hermes 에이전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누군가가 이걸 실행하고 싶어 하는지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Hermes 에이전트는 Naos Research라는 팀이 만든 무료 오픈소스 AI 에이전트입니다. 가장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이건 마치 여러분만의 챗GPT나 클라우드를 개인 서버에 두고 이미 사용 중인 채팅 앱을 통해 대화하며 사용할수록 더 똑똑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게 일반 챗봇과 다른 점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이 에이전트는 항상 자체적으로 실행됩니다. 즉, 무언가 일이 생기면 먼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보낼 수 있고 정해진 일정에 따라 작업도 대신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일반 챗봇은 앱을 열 때만 작동하며 이 에이전트는 단순 사실 외에도 여러분의 작업 방식도 기억하죠. 원하는 방식대로 일하는 법을 알려줍니다. 모든 대화로 정보를 학습하며 복잡한 작업 요청 시 스스로 스킬을 생성합니다. 단계를 저장해 재사용함으로 쓸수록 더 빠르고 정확해집니다. Hermes를 어디에서 실행할 수 있는지 간단히 안내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트북, 항상 켜져 있는 예비기기, 데스크탑이나 소형 홈서버 등 그리고 VPS 클라우드에 있는 작은 컴퓨터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한 가지 특별한 이유로 VP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설정하는 모든 것, 즉 텔레그램 메시지, 예약된 작업, 그리고 무언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에게 연락하는 에이전트 기능은 Hermes가 실제로 실행 중일 때만 작동합니다. 노트북은 절전 모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상 켜져 있는 예비기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이미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며 네트워킹과 업데이트를 직접 관리해야 합니다. VPS를 사용하면 이러한 문제를 모두 월 $10 미만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로컬 실행은 공식 문서에 안내되어 있으며 설명란 링크를 참고하세요. 그 외분들을 위해 영상 나머지는 VPS 이용법을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넘어가기 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픈쿨러를 써보셨다면 Hermes는 유사하나 더 강력한 메모리, 스킬 시스템, 강화된 보안을 제공하며 오픈쿨러 설정을 즉시 가져옵니다. 이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서버 자체이므로 그 설정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허스팅거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설명란 첫 링크를 클릭하면 자동 설치 페이지가 열려 직접 설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링크는 모든 세일에 10% 추가 할인을 더해 Hermes 에이전트를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화면에 보이는 링크를 사용하거나 아래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클릭하세요. 해당 링크를 클릭하면 이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고 요금제 선택 버튼을 클릭하면 가격 옵션을 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합니다. 여러 개의 VPS 요금제가 나란히 나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KVME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이 요금제는 2코어 CPU, 8기가 램, 100기가 스토리지를 제공합니다. 가장 저렴한 요금제를 고르지 않은 이유를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영상 후반부에서 에이전트의 웹 브라우징 기능을 추가하겠습니다. 에이전트는 Hostinger Docker 컨테이너에서 실행 중입니다. 안정성을 위해 둘 다 실제 리소스를 사용합니다. 낮은 요금제도 실행은 가능하지만 모든 기능을 쓰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KVME는 허스팅거에서 권장하는 요금제입니다. 그러니 KVME 옵션에서 요금제 선택을 클릭하세요. 장바구니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등록 기간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1개월, 12개월 또는 24개월 중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일반적으로 24개월을 선택하면 월별 가격이 가장 저렴해집니다. 하지만 시작하기에 그게 너무 부담스럽다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럴 경우 12개월 옵션을 선택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것이 쿠폰을 적용하면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짧은 기간입니다. 한 달을 선택하면 추가 10% 할인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옵션에는 이미 Hermes 에이전트 자동 배포가 설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버 위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자신과 가장 가까운 위치나 지연 시간이 가장 낮은 서버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는 미국 보스턴 옵션 중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경우 지연 시간이 단 8m초밖에 되지 않아 정말 훌륭합니다. 설정을 보호하고 싶다면 1일 자동 백업을 켤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간 자동 백업이 제공됩니다. 저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안전하게 보호되길 원한다면 언제든지 해당 옵션을 켤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계속하기를 클릭하세요. 다음 페이지에서 계정을 등록하세요. 결제를 완료하려면 청구지 주소와 결제 정보를 입력하세요. 그리고 30일 환불 보장 정책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0일 이내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허스팅글에 문의해서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결제를 완료하면 이런 확인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다음으로 허스팅글과 간단한 설정 양식으로 안내합니다. 이제 헤르미스 웹 터미널의 관리자 자격증명을 선택하고 서버가 스스로 구축되도록 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관리자 사용자 이름은 헤르미스로 자동 입력되어 있으며 이대로 사용해도 되고 맞춤형으로 생성된 보안 비밀번호도 제공합니다. 이제 눈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자동 생성된 비밀번호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나중에 이 계정을 삭제할 예정이라 여기서 제 비밀번호를 보여드리지만 절대 다른 사람과 이 정보를 공유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에이전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자 이름과 비밀번호를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저장한 다음 간단히 배포 버튼을 클릭하세요. 허스팅어가 이제 서버를 구축하고 헤르미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몇 분 정도 걸리니 완료될 때까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설치가 끝나면 허스팅어 대시보드로 이동하게 되고 설문조사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설문조사를 작성해도 되고 아니면 건너뛰기를 클릭하셔도 됩니다. 팝업이 한두 개 더 뜰 수도 있는데 그냥 닫으시면 됩니다. 허스팅어의 Docker Manager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에서 헤르미스 에이전트가 이미 새로운 Docker 프로젝트에서 실행 중이며 Traffic, 이 리버스 프록시로 설정되어 있어 웹 어디서든 안전하게 에이전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버에 접속하여 헤르미스와 소통하기 위해 터미널을 사용합니다. 터미널은 명령어를 입력하는 텍스트 전용 창입니다. 허스팅어는 브라우저에 터미널이 내장되어 있어서 컴퓨터에 추가로 아무것도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터미널을 열려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터미널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여기 Docker 프로젝트 이름에서 마지막 4글자를 복사해두세요. 프로젝트 이름은 Hermes Agent라고 표시되고 그 뒤에 4글자가 붙어 있을 것입니다. 그 4글자를 선택해서 복사해주세요. 좋아요. 이제 터미널을 열어보세요. 새 탭이 열리면서 검은색 터미널 창이 나타나고 이미 로그인된 상태입니다. 터미널을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면 조금 무섭거나 압도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약간 옛날 방식 같기도 하고 해커 같은 느낌도 들죠? 하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컴퓨터와 상호작용할 때 폴더나 아이콘을 클릭하는 대신 그냥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챗봇과 대화하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아주 정확한 명령어를 입력해야 합니다. 아무거나 원하는 대로 입력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할 일은 여기 깜박이는 커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만약 커서가 깜박이지 않는다면 터미널 화면을 클릭해 보세요. 그러면 커서가 깜박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명령어 CD를 입력하신 뒤에 한 칸을 띄우시고 슬래시 기호와 도커 그리고 헤르메스 에이전트 대시를 차례대로 입력해 주세요. 그런 다음 아까 미리 복사해 두었던 4글자의 코드를 뒤에 정확하게 붙여 넣으신 뒤에 키보드에 있는 엔터 키나 리턴 키를 가볍게 눌러서 명령어를 실행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이유는 터미널에 처음 접속하면 입력하는 모든 명령어가 VPS의 최상위, 즉 컴퓨터의 데스크톱과 비슷한 위치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Hermes Agent 애플리케이션에 명령을 보내려면 먼저 터미널에 해당 프로그램에 접근하라고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방금 그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제 Hermes 컨테이너에 접근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Docker 한 칸 띄우고 Compose 한 칸 띄우고 exec 스펠링은 E, exe 한 칸 띄우고 IT 한 칸 띄우고 Hermes Agent 한 칸 띄우고 /bind BASCH를 입력한 뒤 엔터를 누르세요. 좋아요. 이제 Setup Wizard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Hermes 한 칸 띄우고 셋업을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세요. 이렇게 하면 Setup Wizard가 시작됩니다. 이것은 설문지 형식입니다.
에이전트는 처음 부칭될 때 이 과정을 실행합니다. 어떤 AI 제공업체를 사용할지, 기본으로 어떤 모델을 사용할지, 그리고 어떤 메신저 앱을 통해 대화할지 물어봅니다. 각 질문에 함께 답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법사가 빠른 설정을 할지, 전체 설정을 할지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빠른 설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미 여기에서 선택되어 있으니 엔터만 누르면 됩니다. 마법사가 처음으로 묻는 것은 어떤 AI 제공업체를 사용할지입니다. 제공업체란 에이전트가 사고하는 데 사용하는 실제 AI 모델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는 20개가 넘는 옵션이 있습니다. 우리는 Open Router라는 것을 사용할 건데 이 서비스는 하나의 계정과 하나의 청구서로 다양한 모델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마법사에서 다른 곳에 가입하지 않고도 나중에 AI 모델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키보드의 위아래 화살표 키를 사용해 Open Router를 선택한 다음 엔터를 누르세요. 이제 마법사가 Open Router API 키를 입력하라고 요청합니다. 터미널에서 이 화면을 그대로 열어두세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이제 새 브라우저 탭을 열고 Open Router AI 사이트로 이동하세요. 직접 입력해도 되고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사용해도 됩니다. 여기가 바로 Open Router이고 이 플랫폼을 통해 여러 가지 AI 모델을 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법사가 API 키라고 불리는 것을 입력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API 키는 긴 비밀 문자열로 Open Router에게 요청이 여러분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려줍니다. Hermes는 이 키를 사용해 AI 모델을 호출하고 Open Router는 사용한 만큼 여러분의 계정에 요금을 부과합니다. 이 키는 비밀번호처럼 소중히 다루세요. 이 사이트에서 누구와도 공유하지 마세요. 여기 오른쪽 상단에 있는 Sign Up을 클릭하세요. 그런 다음 안내에 따라 계정을 만들거나 로그인하세요. 처음 가입하는 경우 이메일 인증이 필요합니다. 이메일 받은 편지함을 열고 링크를 클릭하세요. 이메일은 이런 모습일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일 겁니다. 제목에는 회원 가입 링크라고 표시되고 이메일 안에는 Open Router에 가입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 버튼을 클릭하세요. 열린 페이지에서 설문조사가 나올 거예요. 원하는 옵션을 선택하고 Continue를 클릭하면 확인 메시지가 나올 겁니다. 다음으로 계정의 크레딧을 추가해야 합니다. 시작하는 데는 소량만 필요하니 Apply Credits를 클릭한 다음 Add Credits를 클릭하세요. 청구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 수단을 추가하세요. 결제 수단을 추가한 후에는 시작할 금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본값은 $10로 시작하기에 충분한 금액입니다. Purchase를 클릭하면 작은 확인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계정 잔액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크레딧이 충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왼쪽에서 API Keys를 클릭해서 키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 오른쪽 상단에서 New Key를 클릭하세요. 키의 이름을 지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Hermes Agent와 같이 이름을 지을 수 있습니다. 계정의 한도를 확실히 두고 싶다면 여기서 크레딧 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로 한도를 설정하고 매일, 매주 또는 매월 그 한도를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도를 월별로 설정할 거고 만료 날짜를 지정하거나 그냥 둘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비용을 제어하는 안전장치입니다. 아주 좋은 기능이죠. 이렇게 하면 원하지 않는 금액 이상을 절대 쓰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크레딧을 추가해야 하긴 하지만 이 기능은 계정에 더 많은 크레딧이 있을 때 그 사용을 장기적으로 관리하고 싶을 때 주로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계정에 100크레딧이 있는데 한 달에 20만 쓰고 싶다면 이 기능을 통해 그렇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도를 두고 싶지 않다면 빈 칸으로 두셔도 됩니다. 어느 쪽이든 원하는 대로 설정한 후 생성을 클릭하세요. 여기에서 SK로 시작하는 긴 문자열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API 키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비밀번호와 같은 것입니다. 절대 다른 사람과 공유하지 마세요. 계속해서 복사한 뒤 안전한 곳에 저장하세요. 이 창을 복사하지 않고 닫으면 다시는 이 키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럴 경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서 새 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다른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복사해 두세요. 좋아요. 이제 터미널 탭으로 다시 전환하세요. 그런 다음 터미널을 클릭해서 API 키를 붙여 넣으세요.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키를 붙여 넣어도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안상의 이유 때문인데 누군가가 화면을 보고 있을 때 터미널에 입력되는 개인정보를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입력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붙여넣기를 완료했다면 키보드에서 Enter를 누르세요. 그러면 API 키가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법사가 Hermes가 사용할 AI 모델을 선택하라고 묻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델이란 에이전트가 사고할 때 사용할 특정 AI 두뇌를 의미합니다. 모델마다 강점과 가격이 다릅니다. 어떤 모델은 매우 똑똑하지만 비쌉니다. 어떤 모델은 저렴하지만 에이전트가 하는 구조적인 작업에는 그다지 적합하지 않습니다. 초보자 설정에는 DeepSeek V4를 추천합니다. 바로 여기 있는 이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저렴하며 입력 100만 단어당 약 43센트, 출력 100만 단어당 약 87센트입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헤르메스가 수행하는 다단계 작업에서도 신뢰성이 높아서 첫날부터 갑작스러운 큰 요금이 청구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서 간단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오픈룰에 있는 모든 모델이 에이전트로서 잘 작동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은 피해야 할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하나는 헤르메스가 필요한 도구 호출에 어려움을 겪는 GPT 5.3 미니이고 다른 하나는 3개의 Thinking 태그가 활성화된 Qwen 3.x의 Reasoning 버전입니다. 이 모델들은 도구 사용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중에 단 한 번의 명령으로 모델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곧 보여드릴 테니 처음부터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딥식을 선택하는 이유는 저렴하면서도 꽤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목록에서 선택하려면 방향키를 사용해 원하는 항목을 선택한 후 키보드에서 Enter를 누르세요. 다음으로 터미널 백엔드를 어디에 둘지 물어볼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로컬 설정을 그대로 사용할 것이니 키보드에서 Enter를 눌러주세요. 이제 메시징 플랫폼에 연결할 것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메시징 설정을 위해 키보드에서 Enter를 눌러주세요. 이제 헤르메스를 텔레그램, 디스코드, 슬랙, 왓츠앱 등 몇 가지 플랫폼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텔레그램을 사용할 건데 무료이고 가장 빠르게 설정할 수 있으며 모든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헤르메스를 텔레그램에 연결하려면 텔레그램 봇이라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봇은 사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의해 제어되는 텔레그램 계정입니다. 헤르메스는 이 봇을 사용해 메시지를 보내고 받을 것입니다. 좋아요. 먼저 이 마법사에서 터미널에 2를 입력해 텔레그램을 선택하고 Enter를 누르세요. 다시 한번 Enter를 눌러 확인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Enter를 눌러주세요. 이제 텔레그램 봇 토큰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좋아요. 지금은 터미널을 그대로 두고 텔레그램으로 전환하세요. 텔레그램은 휴대폰이나 컴퓨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직 텔레그램이 없다면 아래 설명란에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가 있습니다. 원하는 기기에 다운로드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컴퓨터에서 실행할 거고 그 다음에 계정에 가입하거나 로그인하세요. 텔레그램을 열었으면 검색창에 But Father를 검색하세요. 또는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해서 But Father와 직접 채팅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파란색 인증 체크 표시가 있는 이 계정입니다. 그 계정을 클릭한 다음 시작, Start 버튼을 누르세요. 명령어 New 버튼을 직접 입력하거나 메시지에서 클릭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But Father가 봇의 이름을 무엇으로 할까요? 라고 응답할 것입니다. 저는 제 봇을 Matt Hermsbot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제 봇의 사용자 이름을 정해야 하는데 이 이름은 텔레그램 생태계에서 고유해야 합니다. 그러니 너무 일반적인 이름은 피해서 정해보세요. 그렇지 않으면 고유한 사용자 이름을 찾을 때까지 몇 번 다시 시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제 봇을 Matt Hermes Wonderbot이라고 정했고 봇이 생성되었다는 확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 메시지에는 이 긴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HTTP API에 접근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이게 바로 헤르메스가 요구하는 것이니 복사해서 사용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이전에 오픈클러블류 같은 다른 에이전트로 텔레그램 봇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같은 봇 토큰을 사용하지 마세요. 헤르메스용 새 봇을 만드세요. 기존 토큰 재사용 시 에이전트 간 충돌로 모두 오작동합니다. 좋아요. 이제 터미널 탭으로 다시 전환한 다음 클릭해서 방금 복사한 내용을 붙여놓으세요. 붙여놓는 내용이 화면에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키보드에서 엔터를 누르면 마법사가 토큰을 확인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마법사가 어떤 텔레그램 계정이 에이전트와 대화할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이 단계는 중요합니다. 이 단계를 거치지 않으면 인터넷에서 당신의 봇 사용자 이름을 찾은 누구나 메시지를 보내고 AI 크레딧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헤르메스에게 오직 당신의 텔레그램 계정만 허용된다는 것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신의 개인 텔레그램 사용자 아이디가 필요합니다. 텔레그램에는 약 10초 만에 당신의 아이디를 알려주는 봇이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돌아가서 User Info 버튼을 검색하세요. 바로 이 초록색 프로필과 얼굴 모양의 아이디가 있는 봇입니다. 그 다음 시작, Start 버튼을 누르세요. 그러면 봇이 당신의 정보를 답장으로 보내줍니다. 이제 당신의 아이디를 복사해서 터미널로 돌아가 붙여넣고 엔터를 누르세요. 다음으로 마법사가 이 아이디를 홈 채널로 설정할 것인지 묻습니다. 홈 채널은 헤르메스가 예약된 작업 결과나 자체적으로 보내는 메시지를 전송하는 곳입니다. 예, Y를 누르고 엔터를 누르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이제 마법사가 지금까지 설정한 모든 내용의 요약을 보여줍니다. 도구 사용 가능 여부, 설정이 저장된 위치, 그리고 유용한 명령어 목록이 표시됩니다. 다음으로 Hermes 채팅 인터페이스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Hermes를 입력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그러면 채팅 인터페이스가 열립니다. 터미널 상단에는 모델, 도구, 그리고 설치된 스킬 목록이 표시됩니다. 이제 게이트웨이라고 불리는 것을 시작하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텔레그램에서 오는 메시지를 듣고 이를 에이전트에게 전달하는 헤르메스의 일부입니다. 게이트웨이가 실행되면 터미널을 닫고 휴대폰에서 바로 에이전트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래쪽 커서가 있는 곳에 Hermes Gateway Install을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세요. 이 명령은 텔레그램을 게이트웨이에 연결합니다.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다음으로 Hermes Gateway Run을 입력하고 다시 엔터를 누르세요. 이 과정도 몇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권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루트 계정 사용 중이라 보안상 ERMES 사용자로 실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에이전트가 진단 후 3가지 해결책을 제시했으며 첫 번째가 가장 간단합니다. 게이트웨이를 헤르메스 사용자로 실행하세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력된 명령어를 여기서 복사해서 드래그로 선택한 후 Command plus C를 누르고 터미널에 붙여넣으면 됩니다. 혹시 복사할 수 있는 버전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공해드린 명령어를 복사하여 터미널 창에 그대로 붙여넣기 하시기 바랍니다. 실행해야 할 전체 명령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udo 명령어를 사용하여 헤르메스 사용자로 권한을 전환하신 뒤 이어서 opt 디렉토리 내부에 위치한 헤르메스 가상 환경 폴더의 바이너리 경로에 있는 헤르메스 게이트웨이 실행 파일을 직접 구동하는 방식입니다. 명령어가 길다는 건 알지만 그래서 복사해서 붙여넣고 엔터만 누르는 게 더 쉽습니다. 이 작업은 처리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제 게이트웨이가 정상적으로 실행 중이라는 확인 메시지가 나타났습니다. 게이트웨이가 활성화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텔레그램에서 에이전트에게 첫 번째 메시지를 보내봅시다. 텔레그램을 열고 봇에 지정한 사용자 이름을 검색하세요. 또는 bot father와의 대화로 돌아가서 봇으로 바로 연결되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시작, start 버튼을 클릭하면 알 수 없는 명령어라는 메시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건 정상입니다. 헤르메스는 내장된 start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히 안내 메시지일 뿐입니다. 이제 진짜 첫 번째 메시지를 보내보겠습니다. 당신은 Hostinger VPS의 Docker 안에서 실행 중입니다. 라고 입력해봅시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도구와 기술을 알려주세요. 라고 입력하고 전송하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에이전트에게 초기 컨텍스트를 제공해서 정확히 어디에서 실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에서 에이전트가 타이핑 중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건 에이전트가 생각 중이라는 의미이고 단순히 그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응답이 올 것이고 실제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꽤 긴 답변이네요. 이건 에이전트가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과 모든 것들의 목록입니다. 이제 답변을 받았다면 에이전트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어려운 부분은 끝났습니다. 만약 답변을 받지 못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자주 발생하는 3가지 문제는 API 키가 제대로 붙여넣어지지 않았거나 허용 목록에 사용자 아이디가 없거나 게이트웨이가 제대로 시작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가장 빠른 확인 방법은 터미널로 돌아가서 헤르메스 덕터를 입력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어가 설정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이 방법으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Hermes Space 셋업을 다시 실행해서 마법사를 따라가 보세요. 좋아요. 이제부터는 에이전트가 실제로 여러분을 위해 작업을 하도록 만들겠습니다. Hermes가 일반 챗봇과 다른 두 가지 요소는 바로 스킬과 메모리입니다. 스킬이란 에이전트가 스스로 실행할 수 있는 저장된 워크플로우를 말합니다. 일부 스킬은 기본으로 내장되어 있고 다른 것들은 새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이 에이전트에게 복잡한 작업을 요청하면 에이전트는 그 과정을 저장해서 다음에 같은 워크플로우를 처음부터 다시 생각하지 않고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메모리는 에이전트가 여러 대화에 걸쳐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에이전트를 설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에이전트는 여러분을 위해 오픈 웹에서 실제로 리서치를 하고 찾은 내용을 여러분의 서버에 파일로 저장한 다음 같은 작업을 자동화해서 정해진 일정에 실행하도록 할 것입니다. 저는 지금 유튜브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봇이 이메일 마케팅 같은 주제로 현재 상위에 랭크된 유튜브 영상 5개를 조사해서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정리해 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봇이 원하는 어떤 주제든 조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어떤 주제로 할지 생각해 보시고 곧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저는 이메일 마케팅 초보자 튜토리얼로 현재 상위에 랭크된 유튜브 영상 5개를 찾아달라고 입력했습니다. 각 영상마다 제목, 채널, 그리고 다루는 내용을 파일로 저장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 공백이 있는지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전송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봇은 유튜브 콘텐츠 스킬을 사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아직 크롬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스스로 설치를 진행할 거예요. 작업 중에는 봇이 생각하는 출력도 볼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조사하는 데 일해서 2분 정도 걸릴 것입니다. 그냥 작업을 맡기면 되고 완료되면 채팅창에 요약을 답변해주고 파일이 저장된 위치도 확인해줄 거예요. 만약 어떤 이유로든 에이전트가 요청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접근할 수 없다면 에이전트가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실제로 요청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할 수 있는 옵션들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 제 경우에는 몇 분 후에 파일이 어디에 저장되었는지 알려줬습니다. 여기서 OP Data Email Marketing Top 5 YouTube MDMD는 그냥 마크다운 파일입니다. 그냥 텍스트 파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요약해서 가져온 5개의 다른 유튜브 영상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는 Alex Hermosi 그리고 HubSpot 마케팅의 영상입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여기 메릭스 미디어 채널에 있는 제 영상이 3번째로 선정됐네요. 꽤 멋진 것 같아요. 4번째와 5번째는 Jade Bison과 Life Marketing입니다. 에이전트는 앞으로 누군가가 영상을 만든다면 다뤄야 할 중요한 내용의 큰 공백들도 파악해줬습니다. 그리고 모든 다양한 내용, 왜 중요한지 핵심 요점 등을 강조해주고 추가로 더 필요한 후속 조치가 있는지도 물어봅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방금 한 일을 잠깐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이전트는 오픈 웹에서 5개의 서로 다른 페이지를 열고 각각에서 동일한 구조의 정보를 추출한 뒤 각 영상이 다루는 주제와 빠진 부분에 대해 판단을 내렸으며 모든 내용을 서버의 파일에 저장했습니다. 이 파일은 이제 여러분이 직접 관리하는 서버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클라우드 샌드박스나 제3자 서비스의 커넥터 뒤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히미스와 대화할 때 완전히 다른 대화라 하더라도 그 파일은 여전히 거기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이 에이전트가 동일한 리서치를 스스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수행하도록 설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파일은 매주 계속해서 쌓이게 됩니다. 이제 전체 워크플로우를 스킬로 저장해서 에이전트가 긴 프롬프트를 다시 입력하지 않아도 어떤 주제든 동일한 리서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워크플로우를 competitor라는 이름의 스킬로 저장하라고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검색어를 주면 상위 5개의 유튜브 영상을 찾아서 동일한 정보를 파일에 저장하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주세요. 이제 제출하겠습니다. 좋아요. 에이전트가 스킬을 저장했다고 확인해주고 그 스킬이 무엇을 하는지 목록으로 알려줍니다. 트리거에는 예를 들어 SaaS를 위한 SEO 팁과 같은 검색어를 주면 여기 있는 단계들을 따르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총 4단계가 있고 재사용 가능한 스크립트, 즉 아주 멋진 파이썬 스크립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스킬에 대해 알아둘 만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방금처럼 여러분의 작업에서 에이전트가 스킬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안전하게 저장됩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작성한 스킬을 설치할 경우 헤르메스가 먼저 안전하지 않은 코드가 있는지 검사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스킬만 설치해야 합니다. 좋아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메모리입니다. 에이전트는 여러분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이후의 모든 작업에 그 정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 연구 워크플로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진짜 선호도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맞게 작동하도록요. 여러분은 여러분에 대해 원하는 어떤 것이든 보색에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저는 주로 완전 초보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관련 유튜브 튜토리얼 영상을 만든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경쟁자 연구에서 격차를 분석할 때 완전 초보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관점에서 접근해 주세요. 이제 실제로 그 내용을 전송해 보면 선호도가 저장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제 에이전트의 메모리를 확인해 봅시다. 전송해 볼게요. 저에 대해 무엇을 기억하고 있나요? 그러면 에이전트는 저장된 내용을 틈새 설명을 포함해서 답변해 줄 거예요. 에이전트는 제가 맷이고 유튜브 영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경쟁자 격차 분석을 초보자에게 특화된 필요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Hermes 에이전트가 Hostinger VPS에서 실행되고 있고 우리가 텔레그램을 사용하고 있다는 등의 세부 정보까지 포함해서 답변합니다. 등등. 이제 이 선호도는 앞으로의 모든 대화에 저장되어 적용됩니다. 다음에 에이전트가 이 조사를 할 때는 이미 당신이 제공한 추가적인 맥락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제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제가 누구를 위해 영상을 만드는지 알고 격차 분석도 초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맞춰서 진행될 겁니다. 헤르미스를 오래 사용할수록 이런 정보가 더 많이 쌓이고 맥락과 지식이 많아져서 반복해서 설명할 필요가 줄어듭니다. 헤르메스의 최고의 기능 중 하나는 요청할 때뿐만 아니라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신 작업을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작업을 예약 작업 또는 크론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에이전트는 당신이 정한 시간에 작업을 실행하고 당신이 자고 있거나 노트북이 꺼져 있어도 결과를 보내줍니다. 텔레그램으로요. 코드나 예약 구문을 작성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평범한 언어로 에이전트에게 무엇을 언제 원하는지 말하기만 하면 됩니다. 방금 텔레그램에서 설정한 리서치 흐름을 자동화해 봅시다. 예를 들어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내 경쟁사 모니터링 스킬을 3가지 검색어로 실행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이메일 마케팅 튜토리얼, 워드프레스 튜토리얼, 그리고 SEO 튜토리얼입니다. 눈에 띄는 격차와 함께 요약을 텔레그램으로 보내주세요. 물론 리서치 작업이나 예약 작업은 원하는 대로 일정에 맞춰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사용 사례일 뿐입니다. 에이전트가 일정을 확인해주고 다음 작업이 언제 실행될지 알려줍니다. 시간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시간대로 답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는 미국 중부 시간으로 하자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 오전 9시 중부 시간에 실행되도록 업데이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간대가 저장되어 앞으로의 다른 작업들도 기본적으로 이 시간대를 사용하게 됩니다. 예약된 모든 작업을 보려면 그냥 요청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내 예약된 작업을 보여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이전트가 실행 시간과 함께 목록을 보여줍니다. 지금은 월요일 아침에 Competitor Watch만 예약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체 출력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샘플을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보색에 작업을 실행해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그 전체 작업을 실행해줘라고 말하면 크론 작업이 바로 시작됩니다. 이 방법은 작업 결과가 원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잘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원하는 방식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냥 보색에 말하면 다음번에는 그에 맞게 조정해 줍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방금 설정한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에이전트는 매주 월요일 오전 9시에 3가지 주제를 스스로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 결과는 서버에 저장하고 요약본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며 모든 과정은 선택한 AI 모델 DeepSeek에서 진행됩니다. 파일이 매주 커질수록 더 탄탄한 리서치 자료가 구축됩니다. 이런 작업을 원하는 만큼 쌓아둘 수도 있습니다. 아침 브리핑, 주간 리포트, 혹은 관심 있는 상품의 가격 확인 등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라면 에이전트가 모두 예약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이 모든 작업에 드는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2군데 있습니다. 첫 번째는
AI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Open Router Activity 페이지와 서버 자체의 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Hostinger 대시보드입니다. 오픈 루터로 돌아가서 API 키 페이지에서 지금까지의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특정 키에 대한 정보입니다. 또한 계정 아래에 왼쪽에 있는 Activity를 클릭하면 현재 지출, 요청 횟수, 사용한 전체 토큰 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 중 시간대별로도 나누어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다른 기간으로도 변경할 수 있어서 어떤 활동과 요청이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는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AI 모델이 청구서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우리가 선택한 딥식 V사는 저렴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옵션 중 하나입니다. 만약 텔레그램에서 더 어려운 작업에 더 강력한 추론 능력이 필요하다면 머덜이라는 명령어를 보내 다른 모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오픈 루트를 클릭하면 사용 가능한 모든 모델 목록을 볼 수 있습니다. 더 강력한 성능이 필요하다면 클라우드 오프스 4.7과 같은 모델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습니다. 단, 더 강력한 성능에는 더 많은 비용이 따른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혹시 더 저렴한 모델로 내려가고 싶다면 그것도 가능합니다. 저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기에 훌륭한 LLM인 딥시크로 다시 전환하겠습니다. 특정 계약 작업에 대해 에이전트가 특정 모델을 사용하도록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일상적인 작업은 저렴하게 유지하면서 더 무거운 작업에는 더 똑똑한 모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허스팅거 대시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의 프로필을 클릭한 다음 결제 빌링부를 클릭하면 과거 정보와 다가오는 구독 갱신 가격까지 확인하면서 비용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소개 기간이 끝나면 이 가격이 청구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며칠에 한 번씩 오픈 루터 활동 페이지를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 사용량을 확인하고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기 전에 사용하는 모델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연구 워크플로우는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Hermes는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쉽게 자신에게 유용한 기능을 찾는 방법은 에이전트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작업에 능숙하니? 와 같은 질문을 보내보세요. 그러면 에이전트가 아이디어를 제안해 줄 것입니다. 에이전트의 강점 목록입니다. 실행, 백그라운드 작업, 반복 작업 예약, 코드 편집, 연구, 기억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잘하는 일과 한계점도 함께 보여줍니다. 이제 에이전트가 활성화되어 사용자 패턴을 학습합니다. 설명란의 첫 번째 링크를 통해 아직 받지 않았다면 허스팅글에서 진행 중인 모든 세일에 추가로 VPS를 10% 더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